지지자분들 많으시네요. 대단하고 각하들고 많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끊김없는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신 기기는 무음으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방의 메카인 저희 계룡시를 방문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시 시민소통 담당관 김평환입니다. 오늘 간담회 순서는 지사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언론인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힘차게 민선 8기 3년차 충남 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태흠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자분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도지사직이라는 게 이게 뭐 계약직 좀 그렇게 표현하는데 4년 계약직이 벌써 2년 지나서 이제 반환점이 돌고 이제 4년째를 접어드는데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구를 방문을 해서 도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좀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또 이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저히 좀 반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군이 뭐 재정 상태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도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뭐 해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 일부라도 도에서 좀 뒷받침을 좀 해주고 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려고 이제 도민과의 대화를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또 총선 때문에 이렇게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가 6번째인가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께 먼저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요즘 제가 소속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런데 또 당대표 후보가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난 잠깐이라도 시작 전에 좀 만나서 좀 본인이 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와서 잠깐 얘기하느냐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뵈러오는데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뭐 여러분들 의견을 좀 먼저 시간이 좀 짧으니까 듣고 제가 그의 답변을 좀 드리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언론인분들의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 분당 2건까지만 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언론인분들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마이크를 드려야지. 네, 고생 많으세요. 어떻게 잘 만나고 오셨죠? 한 3가지 정도 하려고 했는데 2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카덱스가 이제 여기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제 저희로서는 군문 아이스프 이후에 또 성대한 그런 행사인데 도지사님의
카덱스 지원 방안 이거가 있는 것이 하고 또 지금 보니까 제가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니까 입장료 문제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타당성 검사를 통과해가지고 하는데 말이 국방 도시지 그 국방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공공기업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식산업센터가 또 다른데 보니까 만들어 놓고 또 공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좀 우리 지사님께서 어떤 적극적인 전략 방안이나 뭐 별도의 방안이 있어가지고 한 53개씩인가 그렇게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람회 문제는 사실은 일산 고향 킨텍스에서 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그거보다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룡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 설득을 해서 오게 되는 그게 이제 경연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구문화 엑스포 이후에 구문화 축제를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함께 하게 되면은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MOU 체결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이제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좀 이견이 있고, 이런 걸로 지금 질문을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다 챙겨서 어차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 일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국방도시로서의 그런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동력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충남 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식센터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큰 문제가 다른 데 공실이 있고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벤처 기업이나 이런 데가 이제 여기가 국방산업, 이제 논산 또 이쪽 계룡 이쪽에 국방 클러스터화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방 관련 그런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공실이 같은 경우가 없고 지금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군인공제조합 이사장을 만나고 그랬는데 공공기관 이전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로드맵 발표가 아직 안 돼서 제가 대통령께도 강하게 요구를 지난 6월 달에 만나 뵙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요.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로드맵 발표되고 되면은 이 군 관련한 그런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계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남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군인공제조합 이사장을 만났는데 군인공제조합 좀 다 옮겨라 그랬더니 이제 영업 문제, 금융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옮기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는 또 공공기관이 아닌 그런 기 때문에 사실 거기 자기들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기가 상급 분보가 있고 또 이게 또 군인들이 낸 그런 부분으로 자기들이 연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들라도 넣는다든가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하겠다 그런 그래서 지금 검토를 좀 그 자리에서 시키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약간 계룡의 국방의 우리 수도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시사가 역할을 좀 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의실 언론인분 계신 손을 들어주시죠. 네, 충청저널 이영민 대표님. 충청저널 이영민입니다. 지사님 힘세 충남 이룩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이제 계룡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국방부를 계룡에 유치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군본부가 있고 해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도지사 출마할 때 전체를 좀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국방만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국방부가 이 상군본부가 있고 그다음 국방부가 이 서울에서 떠나면은 안 되는 뭐 시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가 얘기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좀 시간을 가지면서 그건 해야지 하루아침에 우리 목적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또 질의실. 네. ATN 이기종 기자. 감사합니다. ATN 뉴스의 이기종입니다. 지난해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영속성을 가지고 먼저 질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질의했던 부분이 계룡시의 장기적 발전 전략 측면에서 대전시와의 연계를 어떻게 하냐라고 질의했을 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서 계룡시를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이 도의 보도자를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올해 질의는 좀 더 포괄적으로 또는 벽을 허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에 시작해서 최근에 모 군에서 다른 시와 통합을 거론했습니다. 즉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계룡시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구 시를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계룡이라는 이 국방도시가 앞으로 미래 자족도시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약 40만 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 발전을 통해서 즉 국회의원 2명 이상의 정치적 발언이 있을 때 해당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나 특정 지역구의 부분에서 부분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통합이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통합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룡시가 인구 40만 되고 뭐고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지금 줄어들고 계속 강판에 이 계룡시가 인구 이 40만을 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꿈과 이상 좋게 또 크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저는 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꿈과 이상을 갖다 좀 현실성을 좀 담보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계룡이 대전으로 같이 붙는 게 뭐냐 이미 붙어 있어요. 행정지역 붙어 있고 그렇다 해서 행정적으로 대전으로 갔다 해가지고 인구가 계룡이 급하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대전이 도시로서 갖고 있지 못한 그리고 가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계룡이 바로 이웃 도시로서 채워나가는 데는 어떻게 채워나갈까 하는 고민이 저는 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 도시가 행복지수가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그 도시에 모여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떤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런 그 행복, 이 만족도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룡은 150만이라는 대전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는 이 자체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많다. 하는 환경 여건이 좋다.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그걸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저는 우선이지. 그러니까 대전시 그 무퉁이에 대전시를 편입됐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데 오히려 그런 지방교부세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충남에 있는 게 교부세 문제나 뭐 이런 거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지금 충남하고 대전이 지금 뭐 통합을 지금 충청권이 통합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에 지금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도 벌써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 모르지만 뭐 세종은 뭐 행정수도를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충남북 대전이 합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전 충남북 대전이 저는 제 임기 2년대에 합쳐질 수 없으면은 적어도 이유 형태라도 저는 좀 끝맺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아니면은 대전하고 충남이라도 좀 통합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 큰 틀 속에서 함께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장이 있잖아요. 특장? 그 특장. 특색과 이 장점을 어떻게 살려서 삶의 질을 높여가느냐. 그리고 지금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세종 계룡이 인구가 크게 저보다가 그래도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또 여기 또 시장 바뀌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뭐 꼭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만 아니지만 인구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서 2022년도부터 2023년 그 1년 사이에 작년까지 한 2,000명 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질이 어떻게 가느냐, 질이 얼마나 좋게 가느냐 문제지.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뭐 저쪽 변두리나 아니면 옛날 90 이런 데는 오히려 계룡보다도 더 그 삶의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안 좋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도시로 들어가느냐 것보다도 좀 우리 계획이 갖고 있는 그런 특장을 좀 살려서 인구도 늘어나면서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고민을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도지사로서 역할이고 또 시장으로서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지사님께서 우리 시의 애정이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실 분. 네, 대전일보 정중만. 네, 안녕하세요. 대전일보 정중만입니다. 네. 의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많은 외자 유치 등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논산에는 ADD, 그리고 구주 국방산업단지 이런 계룡 금산에는 남북출장소나 양수발전소 이런 등등이 이렇게 성과를 이루셨다는 이야기들인데 반면에 계룡은 이제 충남에서 가장 소외되는 그런 데 비해서 소외되고 있다는 소리도 좀 있습니다. 어떤 앞으로 계획이 있고 계신지 저는 계룡은 좋은 도시 아니에요? 삶의 질을 높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전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누릴 수 있는 도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그런 이 농촌에서 또 뭔가 누릴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양수겹장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 저는 각 시국의 시골을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특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그 지역 발전을 좀 견인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좀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ADD에서 얘기하는 국방 계룡의 3단 같은 거 있어도
아니, 계룡에 출퇴근하는 사람 많아요. 계룡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요. 15분 내 20분밖에 안 걸려요. 이걸 뭐 계룡으로 쪼개고 논산으로 쪼갤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논산분들이 조금 서울에 생각하려나 몰라도 국방 지금 산단 클러스터화가 되면은 크게 논산 거라고 볼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준비를 잘 못하면은 대전에서 출퇴근할 거예요. 대전에서 살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논산에서만 살지 않고 계룡에서 출퇴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논산하고 계룡하고 너무 쪼갤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20, 30분 내에 이런 건 군역으로 나눠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도지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이 계룡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이 학벌이나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이런 직인들도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군인이 있어서 노장청이 그래도 골고루 다 섞여 있는, 시민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은퇴한 분들은 또 여기서 넘어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젊은 사람들, 여기서 지역 군인들, 여기 사시는 분들 있고 그렇잖아요.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도시다. 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국방 관련해서 그런 연구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주셔야 된다. 좀 100%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큰 틀 속에서 앞으로 갈 거고요. 또 소외시킬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룡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 미래의 도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은 대전에서 직장을 그만둔 이 은퇴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계룡에서 실버타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해서 대전에서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좀 한번 좀 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룡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저는 적어도 인구 10만 도시 정도는 이루어지고, 10만 도시 이루어지면은 대전은 붙는 거 아니에요? 완전 붙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이 계룡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을 살려서 좀 도시를 좀 발전시키고 좀 인구를 늘리고 하는 방법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계룡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와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도민들 말씀을 좀 못 들었는데, 도민들 말씀하시면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작은 SOC라든가 또 인프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계룡시가 지금 이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지연된다든가 한 문제 같은 거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네, 도와주려고 합니다. 네, 저는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문, 뉴시스의 박상원. 네, 뉴시스 곽상원입니다. 계룡시청 방문 축하드리고요. 그 간담회 전에 혹시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좀 오셨던데, 그래서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혹시 좀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으시면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께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시군에 자신의 국회 사무실에 직원을 파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은 이제 우리 충남도 서울 사무소가 국회 대관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파견 얘기는 정확히 지금 이해를 보면 파견 무슨? 네네. 네, 의견 좀. 제가 볼 때는 파견해달라는 부분이 의욕은 좋지만, 자기가 지역구 주말마다 맨날 내려야 되고, 회사 때문에 내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대가 됐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이 정도 상조원에서 협의하는 건 몰라도, 그렇게 요즘 전화로 다 시장하고, 시장 보스들로 통화하면 되고, 저는 공무원 한 명씩을 파견을 보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국회에 오래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좀 글쎄요, 좀 쾌차막한데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군 들어서 돌다 보면 민원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또 그런 건 이제 자기 부분이 저도 돌아다니면 요즘 제가 여기 오늘 와서 도민과에 대화하지만은 사실은 시의원들, 도의원들, 그 다음에 시장이 해야 될 일들이 거의 저한테 말씀하셔요. 사실은. 그걸 저는 지역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역에 그런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사실 국가 예산 다루는 그런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에 대한 자기가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의 소신 있게 그런 비판과 견제하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법 제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다 역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시의원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도의원의 역할이 있고 시장 군수의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월권을 해서 절교하고 두께는 성명 방망이 이르듯이 뚝딱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또 도의원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럼 또 하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 밑에 보좌관 둘에다가 비서관 둘에다가 그 밑에 또 6급 7급 다 쭉 있어 직원들 많은데 직원들이 시군하고 소통하면서 가야지 파견 내버려달라 그런 부분 글쎄요. 저는 국회의원사로서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타 시군도 그리고 나경원 대표는 제가 요즘 도민과의 대화 이런 일정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출마한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이제 국회의원들도 있고 원외위원장도 있지만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도 듣고 또 광역단체장들의 하고 만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거운동의 하나 일환 아니겠어요? 또 저 입장에서는 당 소속된 도의사로서 도의사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면서도 행정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의 수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의 대통령이에요. 그런 입장에서의 저는 또 제 입장, 충청도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나자는 사람은 다 만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시점에서는 나오는 것은 도의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좀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일정 좀 조율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 조율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만나서 충청도의 입장 그다음에 또 저도 정치인 한 사람이니까 제 소신 입장을 정확히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말씀 감사드리고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당부드린 것처럼 지사님의 다음 행사를 위해 언론인 간담회를 근데 꼭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해서 꼭 질문을 꼭 하셔야 되겠다 한 분만이라도 오래 받으면 또 기다리는 분들 있지만 또 한 분만이라도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끝내고요. 우리 기자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기자분들도 이제 정치적인 인연과 성향이 이제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자분들은 또 언론 집필 또 이 공정적인 그런 또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충청도권 언론인들분들한테 다 감사를 드려요. 저도 이 먼지 털어서 털은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지것도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본다든가 아니면 먼지 털듯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한데 큰 틀 속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런 좀 객관성이 있는 그런
사안에 따라 객관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기사를 써주시고 그래서 저는 도의사로서 우리 언론인들한테 늘 고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격려 또 이렇게 마음 씁쓸히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좀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거, 좀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남은 기간 동안도 제가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 함께 힘센 충남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사님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담아드리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3년차 김태흠 도지사님과의 언론인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우리 의원님들 네, 그래. 네. 저는 저 언론을 고생하셨습니다. 먹고 가야 다들 힘들네. 먹고 가야 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네,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